제가 운동선수에서 수술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수술을 일반인보다 운동선수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수술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수술 전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아졌다, 수술 전에는 갑작스럽게 탁 스톱하고 방향 전환하고 이런 게 안 됐었는데 이 수술하고 나니까 그게 된다, 오히려 퍼포먼스가 더 좋아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에 대한 주제로 돌아왔어요. 만성 발목 불안정성. 이거는 뭐냐면 발목이 자꾸 삐끗삐끗 하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내가 뭐 살짝 한눈 팔았는데 삐끗, 울퉁불퉁한 길 걷다가 그냥 어이없이 삐끗, 자꾸 발목이 돌아가면서 삐끗삐끗 하면서 다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좀 되게 불안해지죠. 조금 뭔가 하다가 또 삐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도 이게 방향전을 갑자기 확 틀거나 버티거나 했을 때 발목이 어이없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이제 운동할 때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주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자꾸 좀 위축이 되죠. 이것도 하다가 또 삐끗하면은 아프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동료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겠고, 막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동작들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죠. 오늘 케이스는 이제 운동 선수인데, 운동 선수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에서 뭐 그냥 가정 주부들이든지 뭐 내지는 어머님들에서도 종종 그냥 이게 좀 너무 자주 발목이 자주 뼈, 한 달에도 한두 번씩 삐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만성 인대 불안정성, 인대가 늘어나서 이제 발목이 삐끗할 때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많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이제 만성 발목 인대 불안정성이죠. 오늘 케이스는 20살 여자 환자고, 축구하는 선수예요. 자꾸 이제 발목이 좀 돌아가고 약간만 한 30분만 뛰어도 발목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이제 내원했어요. 발목이 이렇게 삐끗하지 않더라도 활동을 많이 하면 아픈데, 왜 그러냐면 발목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여기서 발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약간씩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많이 돌아가면 삐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발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앞뒤로도 이렇게 불안정성이 있으면 움직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부딪혀서 충돌을 해요, 이 주변 뼈에. 그러면 이제 그게 좀 그 미세한 그런 충격들이 계속 쌓이면서 내가 삐지 않더라도 자꾸 좀 아픈 거죠. 좀 많이 뛰다 보면 아프고 발목이 좀 붓고,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삐는 거 이외에 그런 것도 사실 만성인대 불안정성의 그런 아주 그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두 개가 다 있어요. 자꾸 삐기도 하고, 삐는 건 아닌데 한 2-30분만 뛰면은 자꾸 아파가지고 좀 제대로 뛰지는 못한다. 엑스레이 일단 찍어보면 여기 발목의 바깥쪽에 커다랗게 뼈 조각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비인대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인대인데, 그게 언제 한번 딱 하면서 인대가 뼈를 잡고 떨어진 그런 거죠. 사실 이제 만성인대 불안정성이 있을 때 뼈 조각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이제 언젠가 인대를 되게 좀 한번 크게 다쳤구나 라는 그런 히스토리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저 뼈 조각의 아래쪽에 인대가 붙어 있어요. 원래는 뼈하고 뼈가 딱 붙어 있어야 이게 인대가 역할을 하는데, 이 뼈하고 이 뼈는 안 붙어 있어. 여기도 약간 뭐 얇은 이제 힘이 별로 없는 그런 조직으로 붙어 있고, 대부분의 인대는 요 아래쪽 뼈 조각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잡아주지를 못하겠죠. 제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화면 사진에서 찍어보면 이제 훨씬 더 이 뼈 조각이 좀 잘 보이고요. 이 사이즈가 꽤 커요. 나중에 떼보니까 2cm 정도 되는데, 옆 사진에서 보면 요거는 뭐 옆 사진에선 관절염도 그냥 괜찮아요. 별 이상이 없다. 자, 히스토리당 만성인대 불안정성, 인대 상태를 좀 확인을 해봅시다. MRI 좀 찍어봐야죠. 엑스레이처럼 발목 관절 안에는 별 이상은 없어요. 인대 손상은 없고, 내측 인대는 뭐 요 정도면 뭐 잘 붙어 있고, 아까 그 뼈 조각이 이렇게 좀 사이즈가 좀 보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뼈 조각이 이렇게 좀 붙어 있고, 전거비인대 보면은 여기 연결은 돼 있어요. 이렇게 요만큼 이제 전거비인대 정도 될 텐데, 뭐 요 정도면은 뭐 두께 자체가 그렇게 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학적 검사성에서 이렇게 좀 당겨보고 비틀어 보면 발목이 덜컹덜컹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인대가 많이 늘어나 있구나. 인대 자체는 그냥 연결은 돼 있는데 인대가 좀 많이 늘어나 있어. 이 상태에서 이제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인대가 좀 늘어나 있다. 근데 인대라는 거는 뼈하고 뼈를 잡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 이상으로 뼈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지 못하게 딱 잡는 일종의 밧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밧줄 자체가 늘어나 있어요. 그럼 이거 끊어진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뭐 인대가 뭐 밧줄이 끊어지면 이건 무한정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이제 우리 몸은 뭐 무한정 떨어질 수는 없죠. 이제 다른 근육들도 잡아 있고 뭐 관절막도 있고 하니까 이게 무한정 떨어지지 않겠는데, 인대가 끊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인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 이상에서 더 넘어간단 말이에요. 인대가 끊어져도 더 넘어가겠고 인대가 늘어나 있어도 더 넘어가겠죠. 이거는 이제 만성 인대 파열이라고도 해요. 불안정성과 만성 인대 파열은 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인대가 실제로 끊어져 있는 건 아닌데 끊어진 거랑 마찬가지 상태가 된 거죠. 이럴 때는 인대 길이 자체를 일단 줄여야 되거든요. 인대가 자꾸 길어져 있어서 이게 잡지 못하니까 인대 길을 일단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인대가 이렇게 만성적으로 다치면 인대가 되게 얇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인대가 얇아지냐? 우리가 쉽게 그냥 비닐봉지 잡아 뜯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쭉 비닐봉지 잡아 뜯으면 찢어지진 않아요. 근데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얇아져요. 두께 자체가. 그러다가 투두둑하고 끊어지는데, 인대가 이제 끊어질 때 그렇게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뭐 칼로 베듯이 확 끊어지는 게 아니고 버티다 늘어나다가 이렇게 툭 끊어지거든요. 나중에 이게 수술 안 하더라도 붓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께 자체는 보강이 안 돼. 붓기는 붙었지만 길이는 이미 늘어나서 붙는 거고 두께 자체도 얇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만성인대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들 보면 인대 자체가 좀 얇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또 반복해서 다치다 보면 뭐 무한정 인대가 얇아지진 않겠지만 뭐 어느 이상으로는 이게 두꺼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이요.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은 인대 길이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대 두께도 보강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인대 두께 보강은 인대 길이 줄이는 거야. 인대를 딱 떼가지고 뭐 잡아 당겨서 이제 그 꼬매버리면 인대 길이는 줄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께 자체가 두꺼워지진 않잖아요. 자기 인대를 당겨서 꼬매서 이 길이를 줄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발목 지대라는 발목 힘줄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앞에서 막아주는 얇은 그런 힘줄을 막아주는 막을 위로 끌어 당겨서 하나 더 보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인조 패치를 하나 더 덧대서 더 보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메가덤이라고 이제 어깨 쪽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어깨 힘줄이 좀 약하거나 얇을 때 덮어줘서 이제 쓰는 그런 인조 패치가 있는데, 발목에서 그거를 또 쓸 수 있죠. 마찬가지야. 힘줄 두께 보강과 뭐 인대 두께 보강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 그게 다 자기께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인조 패치로 돼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다 자기 인대 조직이 좀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인대 길이가 늘어난 거 줄일 수가 있고 인대가 얇아져 있는 거를 두껍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운동선수에서 수술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수술을 일반인보다 운동선수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수술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수술 전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아졌다. 수술 전에는 갑작스럽게 탁 스톱하고 방향 전환하고 이런 게 안 됐었는데 이 수술하고 나니까 그게 된다. 오히려 퍼포먼스가 더 좋아졌다. 또 한 가지는 수술하고 나서도 안 다칠 수는 없죠. 뭐 사람이 또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고 뭐 울퉁불퉁한 길을 가다도 삐끗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또 다쳤을 때 옛날 같았으면 확 돌아갔을 건데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냥 살짝 그냥 삐끗하는 정도에서 멈추거나 내지는 파열이 좀 되긴 됐는데 완전하게 다 안 찢어져. 그냥 부분 파열 정도만 그 정도 해서 그냥 뭐 보존 치료가 그냥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가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완전히 또 확 다 나가가지고 재수술을 한 경험은 아직은 없어요. 상당히 결과 좋은 수술이고, 인대 수술 중에는 제가 봐서는 뭐 무릎 같은 전방 십자인대 그런 거보다 훨씬 만족도 좋고 재발 별로 없고 아주 좋은 그런 수술이어서 제대로만 해주면은 정말 만족도 높은 그런 수술이. 일단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뼈 조각도 크고 계속 뭐 그렇게 아프고 제대로 퍼포먼스 안 나고 자꾸 삐고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거 계속 그러고 있냐, 빨리 해서 고쳐가지고 퍼포먼스 제대로 내야지 하고서 이제 추천을 했고 오케이 해서 이제 수술장 들어갔어요. 일단 이럴 때는 MRI 상에서는 이제 발목 관절 안에 연골들은 괜찮아 보이지만 항상 그래도 들어가서 내시경을 확인을 해요. MRI에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는데 다행히 연골 괜찮아요. 깨끗하고 괜찮고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이제 인대를 아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짧아지게 하고 두께를 보강하고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짧아지게 하는 방법은 인대가 지금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끊어져서 벌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중첩해서 꼬매버리면 인대가 줄어들 텐데 이거는 뭐 중첩해서 꼬맬 수는 없죠. 지금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방법은 비골, 그러니까 복숭아뼈죠. 비골에서 인대를 이렇게 떼고 나서 이만큼 길이 줄일 만큼 딱 당겨서 꼬매버리면 돼요. 그래서 인대를 한번 비골에서 뼈에서 떼고 꼬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인대 중간에서 끊어가지고 이렇게 꼬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처음에 되게 좀
좀 탄탄하게 당겨서 꼬매더라도 나중에는 늘어나거든요. 수술 직후에 거의 발목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좀 타이트한데 나중에 재활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인대를 중간에서 끊어서 중첩해서 꼬매버리면 양쪽에서 늘어날 수가 있고요. 요거처럼 이제 뼈에서 떼서 뼈에다 꼬매버리면 이쪽은 늘어날 수 있지만 뼈는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훨씬 안정성을 더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뼈에서 떼서 다시 끌어 당겨서 뼈에다 좀 봉합을 하는 게 이제 인대 길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뼈에다가 이제 실을 이렇게 좀 심어 놓은 거예요. 예, 뼈에다가 실을 심어야 끌어당겨서 뼈에다 꼽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저거 하면서 이제 인대를 뼈에서 띄었을 때 아까 그 뼈 조각 큰 거 그건 이제 제거를 당연히 같이 하죠. 제거한 뼈 조각이 보면 거의 2cm 가까이 돼요. 상당히 좀 커요. 이게 한쪽 면에는 이제 뼈에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안 붙어 있고 이쪽 면에는 인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다 끊어 놓은 상태예요. 원래 뼈에다 갖다 끌어당겨서 꼬매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충분히 이제 그 끌어당겨서 이제 인대를 단축시킬 거를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하고 다 실을 다 이렇게 그만큼 통과를 시켜 놓은 거예요. 저거를 끌어당겨서 묶으면 인대가 딸려가서 붙으면서 원래 길이보다 내가 그 실을 통과해 놓은 그만큼 좀 짧아질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그 위에다가 발목 그 지대, 편 힘줄 지대를 끌어 당겨서 위에다 하나 더 덮어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메가덤이라고 인조 패치를 하나 더 덧대 놓은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대 길이도 줄였지만 두 번을 더 이렇게 쌓아서 두께를 보강을 했잖아요. 나중에 저게 다 자기 거로 다 이제 되는 거죠. 수술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 보면은 이제 뼈 조각은 제거했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으로는 뼈 조각은 좀 깨끗하게 없는 게 좀 보이고요. MRI 찍어보면 인대 두께가 좀 많이 좀 보강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의 그런 두께가 이제 보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뼈에다 실을 심은 그 흔적이 좀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인대가 상당히 좀 두껍게 이렇게 뼈에까지 잘 당겨져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만성인대 불안정성에서 시행한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았는데 발목이 좀 계속 삐끗삐끗거리고 많이 불편하시고 이런저런 비수술 치료를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단점 살짝 상처가 남죠. 아까 보시면 대략 한 2.5cm 한 3cm는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상처가 남는 거 말고는 뭐 부작용은 제가 거의 뭐 겪어보지 못한 그런 방법이에요. 재발도 거의 보지 못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고 좋은 해결책이 있으니까 만성적으로 발목이 자꾸 삐시고 아프신 분들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치료를 하시면 평생 그냥 그런 걱정에선 벗어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떻게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